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Southwest Airline Flight 1380 필라델피아의 비상착륙한 항공기 사고가 지금 장안의 화제입니다. 수많은 생명이 위기에 빠졌던 사고인데다가 이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의 용기와 협동의 무용담과 그 미담이 아주 감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항공기는 32,000피트의 상공에서 엔진의 일부가 깨어지면서 엔진을 잃어버렸고 그 파편이 기체 유리창을 깨어서 기압 차이로 윈도 사이드에 앉아있던 승객이 빨려나가게 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엔진 하나로 불시착을 한 항공기 기장은 58살 난 여성 파일럿, 과거의 미 해군 최초의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침착성과 영맹성으로 그녀는 당장 히어로가 됐습니다만 사실 그녀는 동네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 일을 하는 봉사심 많은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사고 개요, 또 보통 승객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또 용기와 프로페셔널리즘, 또 협동의 시민정신이 이 위기에 빠진 좁은 공간 속에서 어떻게 벌어졌었는지 잠시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지난 화요일 오전 11시 뉴욕 라구아디아 공항을 떠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4시간 비행으로 이제 텍사스 달러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승객과 크루가 모두 149명. 이륙한 지 한 20분 후에 승객들이 폭발음 비슷한 강력한 소리를 듣게 됐는데 사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보잉 737의 엔진 속에 들어있는 24개의 팬 날개 중에 한 개가 부러지는 소리였습니다. 이 파편이 좌석 14번 창을 치면서 유리창이 깨어져 나갔습니다. 유리창이 깨어지니까 32,000피트 상공의 그 기압 차이로 창가에 앉아있던 승객이 그 좁은 유리창으로 빨려나가게 됩니다. 옆에 있던 승객과 소방관, 간호사들이 필사적으로 이 승객을 끌어들여서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은 면했지만은 승객은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시속 550마일의 스피드에 노출이 된 이 여성 승객의 머리와 목 그리고 몸통이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압 차이로 기내 물건들이 모두 날아오르고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고 기내가 순식간에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때 이 기장이 즉각 필라델피아 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결심을 하고 지상 관제소와 비상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그 기장이 바로 58살 난 여성 태미 조 슐츠였습니다. 그 기장과 지상 관제소 간의 대화가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귀를 의심할 정도로 그 기장의 침착함과 영맹함이 돋보였습니다. 한 승객은 그녀를 보고 nerves of steel, 강철의 신경을 가진 여인,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비상 착륙을 허가한 관제소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항공기에 불이 났는가? 라고 질문하니까 조종사가 아니다. 불은 아니고 기체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창문에 구멍이 생겨서 승객 한 사람이 빨려 나갔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관제소의 착륙 지시에 대해서 기장이 엔진이 지금 하나니까 속력을 좀 늦추겠다. 부상자가 있으니까 활주로의 의료진을 대기시켜주기 바란다.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엄청난 위기 상황을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사고 발생 직후에 항공기를 32,000피트 상공에서 10,000피트 상공까지 불과 5분 만에 급강하를 한 직후였습니다. 이 승객 한 명이 창문으로 빨려나가는 것을 가까스로 막은 사람들은 옆에 있던 승객들인데 그중에 소방관,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간호사는 다른 사고 승객들에게
CPR 응급조치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사고 승객의 사체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시트벨트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사고 직후에 주의사항 이행이 어려웠었다고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산소 마스크를 쓰는 법도 잊어버렸고 시트벨트도 안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안전수칙 이행이 중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됐습니다. 이 국립안전국에서 지금 사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엔진의 팬 블레이드 24개 중에 1개가 금이가 있었고 그것이 깨어지면서 일어난 사고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문제는 이 보잉 737 수천 대가 모두 이 동일한 엔진을 달고 지금 비행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쇠에 금이 간 것은 눈으로는 식별이 안 되고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안전 관계자는 이것을 메탈 포티그라고 부릅니다. 쇠가 오래 쓰다 보니까 미세한 균열이 가게 되는데 바로 이 팬이 아주 맹렬한 속도로 돌기 때문에 부러져 나간 것입니다. 이 조종사 태미 조 슐츠 1962년도생이니까 58살 난 여성입니다.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했지만은 비행의 꿈을 안고 해군에 입대를 하게 되고 1985년도부터 93년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전자전을 수행하는 항공기의 교관 업무를 했고 그 이후에는 신의 전투기인 FA-18 호넷의 조종사로 발탁이 됩니다. 해군 최초의 여성 컴뱃 파일럿 전투기 조종사라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2001년까지 방위군 근무를 했고 제대하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조종사로 입사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군 복무 당시에는 훈장도 여러 개 받은 아주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그녀는 같은 해군 조종사와 결혼을 했는데 슬라의 일남일녀를 뒀고 부군도 현재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조종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몽이라는 소도시에서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가는 태미는 봉사심이 강해서 허리케인 리타로 피해를 당한 난민덥기에 아주 열성이고 보통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서 바이블 스쿨 티처,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일단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철의 신경을 가진 여인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4월 20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을 수사하다 지난해 월 해임된 제임스 커미 전 FBI 국장의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커미 전 국장의 메모를 하원의 세계 상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15페이지에 달하는 메모는 일부 본문 내용이 검은색으로 가려져 편집된 채 기밀 해제된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언론들은 메모의 상당 부분이 커미 전 국장의 회고록, 더 높은 충성심, 진실, 거짓말, 그리고 리더십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도 들어있다고 전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이 종전선언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6.25 전쟁 정전협정에 대한 공식적 종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역시 한반도 종전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남북한과 더불어 미국, 중국 등 정전협정 당사국에 모두 종전 논의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장착을 위한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투표가 오는 23일 개최될 예정이어서 그가 본회의 표결에 앞선 첫 관문을 무사히 뚫을지 주목됩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현 CIA 국장인 폼페이오 내정자가 지난 부활절 주말 극비리에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비핵화 사전 조율에 나서는 등 미북 정상회담 준비에 키맨이라는 점을 들어 조속한 인준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 속에 공화당 내에서도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현재로선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가져올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의 주역인 문재인 대통령,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란히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즈는 어제 2018년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을 발표하면서 지도자 부문에 그가 긴장이 높아진 한반도 정세의 완화를 반영해 이들 3명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아티스트 부분에 니콜 키드먼, 아이콘 부분 제니퍼 로페스, 개척자 부분에 총기 규제 운동을 펼친 플로리다 고등학생들, 거인 부분은 테니스 스타 로저 페더러 등이 선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열리는 바버라 부시 전 퍼스트 레이디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버라 여사의 장례식에는 대신 멜라니아 여사만 참석합니다. 백악관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부시 가문과 장례식에 참석하는 다른 친지들을 존경하며 대통령 참석에 따른 경호 문제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대형은행 웰스파고가 고객들에게 자동차 보험을 강매하고 주택대출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금융규제당국으로부터 약 1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예정입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국과 통화감독청은 오늘 미국 4대 은행 중 하나인 웰스파고에 대한 거액 벌금 부과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만약 벌금액이 10억 달러로 확정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국 사상 최고액이 됩니다. 태미 더그워스 상원의원이 어제 생후 11년 딸을 안고 상원회의장에 출석했습니다. 이로써 상원의 어린이 동반 허가 내규가 바뀌었는데 이는 일하는 엄마의 신분 상승을 위한 시도였습니다. 더그워스 상원의원은 딸에게 자켓을 입혀 상원 복장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트윗을 통해 농담을 했습니다. 시카고시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한 생츄어리 시리 소송에서 연방법무부에게 승소했습니다. 연방법원은 어제 법무부에게 시카고시를 위한 연방 자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예산 배정은 의회의 결정이므로 행정부가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카고시 등 일부 대도시들은 연방정부의 이민단속 협조 요구를 연방 업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에반스턴 출신 언론인 메간 투이가 타임즈가 선정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백인으로 선정됐습니다. 투이는 시카고 트리뷴 기자를 거쳐 현재 뉴욕타임즈 기자인데 미투 사건 보도로 금년에 퓨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에반스턴 하이스쿨을 졸업한 그녀는 작년 헐리우드의 권력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사건을 보도했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맑고 다소 포근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59도, 밤 최저 36도. 토요일인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54도, 밤 최저 39도. 주일 대체로 맑겠고 일부 구름 많은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58도, 밤 최저 38도. 다음 주 월요일 대체로 맑고 일부 흐린 지역 있겠습니다. 낮 최고 59도, 밤 최저 43도입니다.